자, 안녕하십니까. 홍화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김효철 7살 포로 이야기 제20부 사도 금강을 접수하라. 자, 이제 독감 확보하고 가가의 마이다번하고는 이제 조금 소강 상태로 접어듭니다. 주희가 시집을 옴으로써 3살짜리 아기를 며느리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양쪽이 이제 소강 상태로 가는 겁니다. 자, 사도 금강을 접수하라. 이게 사도 금강을 접수하러 이제 마이다 토시에가 갑니다. 제가 그 현장을 지금 갔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차 안에서 지금 가고 있는 저고요. 지도를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사도라는 데는 어디냐면 지금 일본 열도 지도입니다. 저 빨간 표시에서 위에 조그만 섬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사도입니다. 자, 지금 사도의 구체적인 위치를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요 밑에가 석천현이라고 썼습니다. 이시카와 현이죠. 이 석천현 일대에 쭉 올라가서 요 전체가 지금 가가본의 영토입니다. 자, 요 옆에가 부산현이라고 썼습니다. 도야마현이죠. 우리가 그 도야마 알프스라는 데 등산을 많이 가요. 이 도야마현 이 관내에 여기가 신천군이라는 이 군이 있습니다. 요쪽에 요 섬이 있죠. 이게 뭐 지도가 이게 조금 뭐 우리 한반도하고 비슷하게 생겼네요. 요 섬이 사도라는 섬입니다. 이게 세계 최대 두 번째로 큰 금광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세계 2등의 금광이 있었어요. 자, 이 금광을 이 지금 마에다 토시에가 먹으려고 도야마 쪽으로 자기가 가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보시다시피 도야마 알프스, 한국 사람이 지금 등산 좀 가고 그런 데죠. 경치는 참 좋은 데입니다. 가보면 아주 산중이고요. 이 뒤에 지금 그 도야마시가 있는데 도야마시에 지금 이 뭐 알프스라는 말 그대로 그냥 좀 만년설 같은 게 지금 덮여 있잖아요. 해발이 높으니까요. 일본은 3,000m 이상의 산이 8개가 있습니다. 자, 이 도야마 시내의 이제 풍경입니다. 제가 뭐 저기도 여러 번 갔었습니다. 자, 이 도야마의 시내에 도야마 성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 성의 설계는 다카야마 우콘이라는 사람이 설계를 했고, 이 사람은 마에다 토시 나가의 아버지인 마에다 토시의 가가본의 창업주하고 아주 친한 사이였습니다. 일본 말로 기리시탄 대명, 즉 천주교를 믿는 쇼군 그 대명이었죠. 다이명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슬프게 죽어요. 이 사람하고 김효철하고도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김효철이가 이 사람한테 이 서양의 건축학을 배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정원 설계 같은 걸 한 이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레슨을 받았기 때문에 집도 두 사람 거리가 걸어서 5분도 안 돼요. 제가 찾아보니까. 자,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일본의 대명 출신으로서 천주교 신자인데 아주 일본에서는 굉장히 그 존경받는 카톨릭 업계에서는 존경받는 사람인데 마닐라로 이제 추방이 돼갖고 현지에서 선종했습니다. 죽었다는 얘기죠. 자, 이게 바로 도야마 성입니다. 이 도야마 성을 설계한 사람이 바로 위에 다카야마 우콘이라는 천주교를 믿는 크리스찬 대명이죠. 이 사람은 일찍이 서양 학문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건축부터 시작해서 서양의 과학에 관심이 많아서 천주교 신자가 된 사람이고, 나중에는 뭐 아주 뭐 열렬한 천주교 신자가 됐죠. 자, 이게 도야마 성 옆에 있는 이제 도야마 성 공원입니다. 뭐 사진 잘 찍었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자, 문제는 이 도야마 성이 실제로 이 사진은 굉장히 크게 나왔지만 들어가면 굉장히 조그맣습니다. 근데 어쨌든 1605년 6월 28일 마에다 토시나가가 도야마에 가서 은걸하겠다고 전격 은퇴를 합니다. 그래서 성주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자기의 양아들이자 자기의 친동생인 토시스네한테 가가본의 성주 자리를 물려주고 갑자기 이 도야마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뭐 쉽게 얘기하면 대외 발표는 은 겁니다. 자기가 조용히 한적한 시골의 성에서 조촐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실제 내용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도야마 성을 이제 짓고 다카야마 우콘이 져줘서 돈을 줬지만은
이 성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이 성에 간 목적은 뭐냐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성의 관내에 사도 금광이 있는데 이걸 먹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제 들어가서 제가 여기 간 이유가 있습니다. 이 도야마 성을 일부러 가갖고 여기 그 학예 연구원하고도 제가 얘기를 해봤는데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김해철의 일기에 보면 요 대목은 요 일기에 좀 조금 상세하게 쓴 편이에요. 토시나가 경이 애주 월중 도야마에 은거하실 때 그곳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다. 아직 어렸지만 은상으로 백석을 받았고, 자, 얘가 1605년 같으면 김해철이가 만 19세, 나이 20세가 되는 겁니다. 그때 정식 사무라이가 되면서 먹고 살 거리를 백석을 받았어요. 백석이면 300가마입니다. 연봉 300가마니. 백석 정도면 아시가루 클래스에 해당되는 거니까 아시가루라는 병사는 최말단 사무라이입니다. 전쟁 났을 때 맨 앞에서 창 들고 뛰는 애들이 그 아시가루 사무라이인데 일단 사무라이의 최하의 반열까지 올려준 겁니다. 연봉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130석을 더 받아. 그래가지고 근시가 돼. 그러니까 아시가루에서 130석이 플러스가 돼갖고 203석이 되면 아시가루는 최대 봉급이 150석이거든요. 그러면 203석이니까 아시가루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근시가 된 겁니다. 근시라는 거는 그 성주의 최근거리에서 성주를 보좌하는 사무라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에스노 세지방, 가에스, 가월 등 이 세지방의 무사나 농공상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일을 처리하도록 분부를 맡아 받아서 거행하였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규절이더라고요. 제가 이걸 조사하면서 결국은 이 세 지역을 다 가게 되는데, 이 가월등의 가라는 거는 가가 번 지역, 즉 가나다와 시 일대를 말하는 거고, 월이라는 거는 일본 말에 월전, 월중, 월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월전이라는 거는 후쿠이현을 말하는 것이고, 월중이라는 건 도야마, 지금 가고 있는 도야마고, 월후라는 건 니가따를 말하는 겁니다. 능이라는 건 노토 반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조금 제가 지도로 설명해 드릴게요. 지도가 여기 있죠. 자, 월전이라는 거는 후쿠이현입니다. 여기 밑에 있죠. 지금 제가 표시했습니다. 후쿠이. 요거는 도야마 알프스를 넘기 전이라는 뜻입니다. 월전이라는 건. 근데 월중이라는 건 이 도야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산을 넘었는데 산맥의 한가운데 큰 분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월중이에요. 그래서 이 옛날에 그 장사꾼들이 월전에서 쉬었다가 날씨가 좋아지면 이 도야마 알프스가 3,000m가 넘으니까 장터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한여름에도 얼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좋다, 일기예보가 괜찮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그러면 걸어서 이 도야마를 가는 겁니다. 그 도야마 도착할 때 되면 지친다고. 이게 거리가 100km 이상 되니까, 더군다나 짐을 들고 가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쉬고 한 일주일 쉬었다가, 이게 월중이라는 겁니다. 넘는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월중이라는 게. 월전은 넘기 전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걸 여기 가서 쉬었다가 다시 이제 일기를 보고 또 건너갑니다. 그럼 니갔다가 나와요. 여기 니갔다입니다. 이거는 월후입니다. 넘고 난 다음. 이 사람들이 장사꾼들이 물건을 들고 이 월후 니갔다가 부자였어요, 옛날에. 그래서 여기 갖다 팔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월전, 월중, 월주, 월후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요게 바로 지금 요게 바로 사도섬입니다. 금광 세 개 등에. 자, 이 사도는 이 세 지역에서 금이 납니다. 이게 매장량 연간 무려 400kg, 은은 연 40톤 이상이 채굴됐어요. 1년에. 그러니까 400kg 같으면은 0.4톤인데 이걸 갖다가 거의 뭐 한 250년 가까이 이걸 캤단 말이에요. 금광에서. 그러니까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 지금 그 금이 생산되는 사도내 지역을 제가 표시를 했는데, 헤이안 시대 때부터 이제 개발이 됐어요. 헤이안 시대라는 거는 서기 600년, 700년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때는 채굴 기술이 떨어졌기 때문에 많이 캐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1603년에 전국시대에 들어가면서 도쿠와 막부가 정권을 잡으면서 채굴 기술이 좀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캡니다. 자, 이 사람이 왜 도야마를 먹어야 되냐? 경제력이 강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 사람이 도쿠와 막부하고의
갈등 속에서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도 막부, 도가 막부가 1603년 지금 주희가 시집을 온 게 1600년도입니다. 3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안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 결혼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3년 후에 이제 에도 막부하고의 갈등은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됐으니까 지금 에도 막부가 사도 금강을 지금 확보해서 먹으려고 하니까 우리들은 같이 좀 놀아 먹자 하는 쪽으로 좀 가려고 한 겁니다. 워낙 이게 덩어리가 크니까요. 이 일본에 은자가 있잖아요. 긴자, 동경에. 그다음에 금좌가 있습니다. 원래는 금좌가 더 센 겁니다. 당연히 금을 취급하는 게 세죠. 은좌라는 건 은을 취급하는 상인을 얘기하는, 가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국립가게, 국립입니다. 자, 그래서 세계 2의 채굴량을 자랑하는 도야마 금강이 도야마현 신천군 소속이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야마에다 성을 짓고 여기 가서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자, 그래서 이 도야마 금강의 당시의 채굴 당시의 모습을 거기 들어가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금이 뭐 어마어마하게 250년을 그 1년에 400kg씩 했다면은 대충 뭐 한 100톤 이상 캔 겁니다. 금 100톤이면 우리 지금 현재 한국은행이 금 갖고 있는 게 59톤밖에 안 돼요. 세계 경제 10대 대부에 들어간 우리나라의 금이 한국은행이 59톤밖에 안 되는데 1년에 금을 갖다 뭐 이제 100kg? 지금 아까 그렇게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제가 리모티콘 하나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금광을 먹으려고 가서 성을 졌는데 그 목적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광의 확보, 그 다음에 가월등의 발전, 아까 말씀드린 가가 월전과 월중, 월후, 노토반도. 노토반도라는 건 바로 이게입니다. 툭 튀어나온 거, 노토반도. 북한에서 그 댐복 같은 배가 표류하면 이쪽으로 떠내려와요. 노토반도 쪽으로. 그래서 여기에 파도가 이렇게 치다가 이 반도가 툭 튀어나왔기 때문에 물이 되돌이 현상이 생겨가지고 그 댐목이 이렇게 해갖고 이쪽 후쿠이 근처에 그 댐목이 정착해서 거기서 표류합니다. 자, 그런데 1609년 여기 가월등의 간지, 도야마의 간지 딱 4년 후에 도야마를 접수를 해서 성을 졌는데 갑자기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합니다. 원인 불명. 바로 이제 제가 이 대목이 궁금해서 이 도야마 성을 갔는데 도야마 성이 지금 박물관이 됐으니까 그 연구를 만나가지고 이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팬 현상 때문이냐? 일본은 팬 현상 때문에 그 불이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 하계연구원은 이 지역은 팬 현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 가나사에 비해서. 그런데 원인 불명이다 그래요. 제가 여러 가지로 추정해 보면 도쿠하 막부가 이 마이다 토시에가 도야마성에 갑자기 은퇴를 해가지고 내려와서 여기서 하는 거를 그냥 먹고 노는 거나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얘가 지금 노리는 목표는 사도 금강을 먹는 거하고 이 신천군을 확보해가지고 이 도야마를 하나의 경제 벨트로 만들어서 이런 아주 복잡한 목적이 있으니까 얘를 내쫓는 게 낫겠다 해서 아마 닌자를 동원해갖고 밤에 불을 지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이 그냥 홀랑 타버렸어요. 타버리니까 성이 불이 나버리니까요. 전소했습니다. 그러면 성이 불이 났으면 다시 고쳐가지고 그 성을 다 원상 복구해갖고 거기 살면 되는 건데 거기서 갑자기 마이다 토시나가가 후퇴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목이 이제 제가 이상하다고 본 겁니다. 성을 고쳐서 살면 되지 왜 후퇴를 해? 후퇴한 이유는 뭐냐 말이야. 그래서 후퇴한 이유를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일단 거기에 도야마 성에 있으면 죽어. 이 사람은 닌자한테 죽는다고. 도야마 성은 병력도 별 명 없었어요. 병력도 150명도 안 됐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닌자들이 와갖고 얘를 독살할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목숨이 우영하니까 지금 여기가 도야마 시입니다. 이 시에서 요 지금 다카오카 쪽으로 지금 후퇴를 했습니다. 이 기럭지는 실제로 한 20k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후퇴했어요. 여기가 지금 이시카와인데 이 이시카와가 지금 더 붙었잖아요. 도야마는 좀 멀고요. 그러니까 자기네 고향 동네 쪽으로 더 가까이 간 겁니다. 안전 때문에. 자, 도야마입니다. 도야마를 떠났습니다. 다카오카시입니다. 다카오카시 아주 편안하고 좋은데요. 그래서 이 시에 이렇게 뭐 풍경도 괜찮아요. 여기.
참 무지하게 고생했습니다. 제가 뭐 저런 데 돌아다니느라고. 다카오카 성은 지금 성은 불타서 없어져 버렸고 성 공원이 남아 있는데 이 다카코시에 가면은 이런 이상한 거리가 하나 있어요. 이 거리 이름은 팔정도라고 합니다. 팔정도. 의미가 복잡하지만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길이 이쪽으로 쭉 뻗은 이유는 나고야의 오카자키 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고야. 오카자키 성은 바로 덕천가강의 고향이고 태어난 집입니다. 그쪽을 향해서 있어요, 이 길이. 그래서 이 길 끝에 마에다 토시나가의 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기다 죽어서 여기다 묻혔는데 왜 하필이면 다카오카시에 묻혔냐 이게. 딴 데 좋은 데도 많은데 이 변방인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끝에 바로 마에다 토시나가의 지금 동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팔정도 쪽을 향해서 지금 부채를 들고 가리키고 있어요. 이 간판 설명을 읽어보면 나는 죽을 때까지 우리 집안은 대대로 덕천가강의 집안에 충성을 다하겠다 그렇게 써놨어요. 간판에는. 그런데 그걸 그대로 고지고대로 들으면 바보예요. 일본 사람은 몰라서. 이 사람이 그렇게 썼을 때는 그쪽을 향해서 길도 내고 길 끝에 나고야의 오카자키 성이 그 방향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난 충성을 다하겠다. 그 뜻이 아니고 덕천가강 나를 건드리지 마. 이제부터 나도 너를 째려볼 거야.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일본 사람이 그렇게 복잡한 거예요. 이 혼내는 덕천강 나 건드리지 말라는 뜻이고 다테마의 겉마음은 저는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덕천가강이가 그 속셈을 다 알잖아요. 겉으로는 충성하지. 그런데 속은 전혀 아니지. 언젠가 나를 죽이려고 하겠지. 응? 그래, 알았어. 그래, 네 마음을 내가 알았어. 그러면 나는 너한테 이렇게 해줄게. 암살로 복수해줄게. 암살로. 널 나중에 암살을 이대 후에 암살합니다. 독과막부에서 이 토시나가의 손자를 암살해버려요. 자,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게 일본의 정치입니다. 자, 오늘은 사도 금강을 접수하러 갔다가 결국 실패하고 결국은 물러나는 토시나가의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거 때려치려고 했더니 이전배라는 분, 조태진이라는 분, 더준이라는 분, 오성효 선배님, 책사TV님, 콩인텐트님, 알렉산드리님 또 일본어로 또 한 글자 쓰셨더라고요. 코코로니 코메타이 에조라고 쓰셨어요. 마음에 두고 싶은 영상이라고. 무지하게 감사합니다. 일본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알렉산드리님께서 코코로니 코메타이 에조. 아리가또 고자이마시타. 스미마셍.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